63세 은퇴 약사의 인생을 단 하루 만에 바꿔버린 한 틱톡 영상. 세계적 래퍼가 극찬한 한국의 비밀이 미국 노인들 사이에서 불붙듯 퍼져나가고 있다. 의학계도 주목한 이 놀라운 변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리 콜린스입니다. 올해 63세로 보스턴 외곽에서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은퇴가 꿈이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제게 마침내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골프, 낚시, 여행. 계획했던 모든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약사 출신인 제가 복용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시도해봤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사 출신이 자기 건강도 못 챙기나? 라는 골프장 친구들의 농담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약에 대한 지식으로 자부심이 넘쳤는데 이제는 그 지식도 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올해 15살이 된 제 손녀 에밀리가 방문했을 때 저는 소파에서 또 깜빡 조는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에밀리가 핸드폰을 내밀었을 때 처음엔 그저 요즘 젊은이들이 빠져있는 또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작은 갈색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디비예요. 그래미상 받은 슈퍼스타. 한국 홍삼 먹는 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대요. 무관심하게 바라보던 제 눈에 그 여성이 말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30대가 돼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어요. 커피를 마셔도 계속 졸리고. 그런데 이 한국 홍삼을 마시고 나니 완전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약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홍삼이라. 인삼의 일종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깊게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여러 건강식품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할아버지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카디비가 한국 음식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치도 소개했대요. 손녀의 순수한 걱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힙합 래퍼가 추천하는 건강식품이라니 웃기기도 했지만 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집 근처 아시안 마켓을 찾았습니다. 40년간 살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점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홍삼이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래퍼 카디비가 추천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영상 때문에 요즘 미국 손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저기 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선반에는 다양한 홍삼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병부터 캡슐, 차까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홍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프시면 항상 홍삼을 드셨어요. 반신반의하며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첫 모금을 마셨을 때 강한 쓴맛에 놀랐습니다. 이걸 매일 마신다고. 하지만 약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좋은 약은 대개 쓴법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졸음이 오지 않았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런 변화가 계속될지, 그리고 이 동양의 오래된 비밀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삼을 복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목요일 아침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이 확실했습니다. 평소라면 관절약을 먼저 챙겼을 텐데 그날은 약통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빌과 테드, 마이클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로 30년 넘게 같이 골프를 치며 우정을 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티샷에서부터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스윙이 부드러웠고 공은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으니 스윙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5야드는 더 멀리 공이 날아갔습니다. 예. 이봐, 스탠. 새 클럽 샀나? 빌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럽은 5년째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클럽이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4번 홀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테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뭔가 하고 있지?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셋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병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안 문자로 가득한 라벨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뭔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국 홍삼이야. 우연히 알게 됐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들의 표정에서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은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래퍼가 광고하는 거 아냐? 자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믿었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골프 실력은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9번 홀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저는 평소보다 무려 7타나 적은 점수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어제 내린 비로 코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봐, 스탠. 그 홍삼인지 뭔지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마지막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테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내 골프를 봐왔잖아. 이런 경기력을 본 적 있나?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저는 홍삼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사로서 조사한 홍삼의 성분, 진세노사이드의 효능, 그리고 한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약재로서의 역사까지. 한국인들은 이걸 왕에게 진상했다고 해.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거지.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열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설명하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군. 빌이 말했습니다. 약사 출신이 추천하는 거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테드는 메모장을 꺼내 홍삼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아시안 마켓에 들러봐야겠어. 점심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스탠, 늘 자네가 약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정말 놀랐네. 동양의 비밀을 발견한 셈이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강 개선 이상의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활력과 함께 탐구하고 싶은 주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연히 본 틱톡 영상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은퇴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홍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에 놀랐습니다. 홍삼은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의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에서 홍삼이 갖는 문화적 의미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왕에게 진상되던 귀한 약재로 최고의 선물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약사로서 서양 의학만 공부했던 제게 이런 동양의학의 깊이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식욕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도서관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한국 전통의학과 관련된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사서는 제가 이런 주제의 책을 찾는 것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사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동양의학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입문자에게 좋을 것 같네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음양오행설, 기회순환, 경락. 생소한 개념들이었지만 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양의학이 증상 치료에 집중한다면 동양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 캐롤에게 하루 종일 알아본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녀도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탠, 당신이 은퇴 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약국을 운영할 때는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호기심이 사라졌었습니다. 홍삼은 제게 단순한 건강 개선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홍삼을 구입했던 아시안 마켓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안은 생소한 식품들과 향신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된 라벨들, 다양한 차 종류들, 그리고 코너에 마련된 작은 홍삼 전문 코너까지. 다시 오셨네요.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홍삼이 효과가 있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것 같아요. 홍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홍삼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홍삼 제품들 마이너스 액상, 캡슐, 분말, 차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감기만 걸리면 홍삼차를 끓이셨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가정요법이죠. 그녀는 이민 2세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한국 전통 음식과 약재에 대해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홍삼과 대추, 생강을 함께 우려낸 차예요. 겨울에 특히 좋습니다. 미영의 추천으로 홍삼차와 몇 가지 한국 전통 다과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한국 전통 의학 관련 영어 책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동양의학을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홍삼을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는 제게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약국에서 서양 약품만 다루던 제가 이제는 동양의 전통 약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새로 산 홍삼차를 우려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고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문화와 지식에 빠져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손녀가 보여준 틱톡 영상이라니 참으로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골프장 친구들에게도 이 홍삼차를 선물해야겠다고. 그들도 분명 이 동양의 지혜를 알게 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매주 열리는 지역 노인의 모임 날이었습니다. 은퇴한 이웃들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참석했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테이블에 홍삼차와 함께 아시안 마켓에서 구입한 한국 과자들을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갓 끓인 홍삼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센터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곧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프랭크, 조지, 리처드, 헨리. 모두 골프장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오, 스탠.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가져왔군. 프랭크가 탁자 위에 낯선 음식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홍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의심스러웠던 마음, 놀라운 효과, 그리고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알게 된 내용까지. 노인의 회원들은 처음에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래퍼의 추천이라고. 하, 스탠, 자네 나이에 그런 음악을 듣나? 헨리의 놀림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비한 홍삼차를 한 잔씩 나눠드렸습니다.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는 회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외로 맛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은퇴 전 내과의사였던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건강 정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효과를 단언할 순 없지만 내 경우는 확실히 달라졌어.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통증이 줄었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대한 연구는 꽤 있긴 해. 동양과 서양의 의학은 서로 배울 점이 많지. 모임이 끝날 무렵 4명의 회원이 홍삼차 구입처를 물어왔습니다. 심지어 의사 출신 리처드까지도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작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퇴 후 처음으로 느낀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의 회장인 마사였습니다. 스탠, 다음 주 모임 때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간단히 발표해주면 어떨까?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발표라니 제가 알게 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은퇴 후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시간 속에서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최근에 산 한국 의학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동양의 지혜, 한국 홍삼의 비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과 최근에 알게 된 한국 전통의학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틱톡 하나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홍삼차가 아닌 캐모마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약학 지식을 바탕으로 홍삼의 성분과 효능을 정리하고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 전통 의학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손녀 에밀리의 도움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사진도 몇 장 넣었습니다. 아시안 마켓에 들러 간단히 시음할 수 있는 홍삼차도 준비했습니다. 노인의 모임 당일, 평소보다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심 갖게 된 주제였으니까요. 예상대로 15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참석하던 얼굴들이었지만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20분 정도 이어졌고 질문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회원들의 관심은 예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특히 은퇴 의사 리처드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에 대화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국 전통 의학의 접근 방식 차이가 흥미롭군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상 치료에 집중하는데 동양 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중시하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몇몇 회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홍삼을 구할 수 있는 곳, 어떤 제품이 좋은지, 복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은퇴 전 약국에서 약품 상담을 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은퇴 후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이 좋아진 것을 넘어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캐롤이 반겼습니다. 어땠어요, 발표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어. 모두가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많았어. 저녁 식사 후 서재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몇 줄 적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홍삼을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 이웃집의 화사한 봄꽃들, 공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전통 음식을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홍삼 너머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재료들이 돋보이는 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가까운 한식당을 찾아가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생각에 설렘이 일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골프 친구 빌이었습니다. 스탠, 자네가 추천한 홍삼 덕분인지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아. 이번 주말에 골프 한 판 어때? 약속을 잡은 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정원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작은 변화들을 축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 주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골프, 일요일 손녀와의 영화 관람, 그리고 다음 주 노인회에서는 한국 전통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빌과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테드와 마이클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제가 권한 홍삼을 복용 중이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티오프 전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했고 테드는 아침 기상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수천 년간 알고 있던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군. 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프 라운드는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 필드를 누비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손녀 에밀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 캐롤과 함께 쇼핑몰에 있는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친구 소피아를 데려왔는데 소피아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소피아가 한식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비빔밥이 괜찮아요. 제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비빔밥을 처음 먹어보는 저와 캐롤을 위해 소피아가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고추장을 섞고 계란 노른자를 풀어 비비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첫 입을 떴을 때 다채로운 맛에 좋아해 놀랐습니다. 채소의 신선함, 고추장의 매콤함, 참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스탠 할아버지, 요즘 한국 음식에 관심 있으시다고 에밀리가 그러던데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한국 전통 요리 전문가세요.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시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화 관람 후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아시안 마켓보다 더 큰 한국 식품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양한 김치, 반찬, 양념 소스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식기류와 주방용품도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안내로 몇 가지 기본 양념과 반찬을 구입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한식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한국인 점원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인의 모임에서는 약속대로 한국 전통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등을 준비해 회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노인의 회원들의 반응이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마사가 다가와 제안했습니다. 스탠, 우리 노인회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매달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국 문화는 어떨까 싶은데. 그날 저녁 집에서 소피아의 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맛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캐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 시작한 홍삼이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인간관계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번 주말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가족 모임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80세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한국 전통 음식을 많이 준비한대요. 스탠 할아버지와 캐롤 할머니도 꼭 오세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카디비의 틱톡 영상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인데 그 사이 제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홍삼이 준 건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소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소피아의 초대에 따라 아내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서양식 와인이나 꽃다발은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시안 마켓의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한국에서는 어르신 생신에 건강식품이나 과일 바구니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급 과일 세트와 함께 작은 홍삼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피아의 집은 우리 동네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설지만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피아의 할머니 김 여사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한국 가정의 문화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공간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와 있었고 식탁에는 색색의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소피아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홍삼과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김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곧바로 주방으로 이끌어 요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각종 양념을 조화롭게 섞고 느린 불에 오랜 시간 끓이는 정성이 놀라웠습니다. 서양 요리가 시간과 효율을 중시한다면 한국 요리는 기다림과 정성이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여러 종류, 김치 3가지, 그리고 미역국까지. 김 여사는 생신날 미역국을 먹는 한국 전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가 먹는 미역국을 생일에도 먹으며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김 여사는 한국의 장수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발효 음식의 중요성, 그리고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사랑이나 친절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가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정으로 엮여 있고 특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배웠습니다. 단순한 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게임이었습니다. 저와 캐롤은 금세 규칙을 익히고 나머지 가족들과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김 여사는 제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힘든 시절을 견디고 딸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식당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홍삼 좋아요. 건강. 김 여사가 짧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오래 살아요. 비밀은 음식, 가족, 그리고 이것.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 정신,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캐롤과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인간적 유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다음 노인의 모임에서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사로서 40년간 약을 조제했지만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이 아닌 음식과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김 여사 댁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불과 2주 전 손녀가 보여준
카디비의 틱톡 영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 일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홍삼을 마시며 지난 2주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효과였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하며 수많은 서양 의약품을 다뤄왔지만 한국 홍삼의 효능은 그 어떤 약품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에서 온 한국의 보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한국 홍삼의 역사를 메모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인삼의 명성, 고려시대의 왕실 진상품으로 귀하게 여겨진 역사,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증명된 진세노사이드의 효능까지.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서양 의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동양에서는 이미 자연의 힘을 활용한 놀라운 건강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메모장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제 의학적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에 노인회 회장 마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한국 홍삼과 전통의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홍삼, 5000년의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양 의학이 증상 치료에 집중한다면 한국 전통의학은 예방과 전체적인 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약으로, 한국에서는 음식과 약재의 조화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 그 차이점은 분명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골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빌, 테드, 마이클도 모두 홍삼을 시도해보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도 한국의 보물을 알게 됐네. 테드가 말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야 깨닫다니. 골프 라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홍삼의 효과인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 때문인지 모두가 활기차게 코스를 돌았습니다. 9홀을 마치고 휴식 시간, 마이클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늘 궁금했어.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수천 년의 전통 의학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 캐롤과 함께 한인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미영은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인회에서 소개할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콜린스 씨, 홍삼 효과는 어떠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놀랍도록 좋아요. 미국 의학계도 한국의 전통 지혜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이 곧 약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늘 약식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음식과 약은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약과 음식을 별개로 생각했지만 한국의 지혜는 그 둘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도움으로 대추차, 유자차, 그리고 몇 가지 전통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미영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있어요. 한국 전통 음악 공연과 음식 시연이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저녁에 손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경험을 들려주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항상 피곤해하셨는데 이제는 목소리에 활기가 넘쳐요. 통화를 마치고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오래된 지혜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홍삼은 단순한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5천년 역사와 지혜의 결정체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철학의 실천이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 감사하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된다. 창밖의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국 문화의 더 깊은 매력은 무엇일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 래퍼가 소개한 홍삼 하나로 은퇴 약사의 한국에 대한 관점이 바뀐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